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효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괴 보는 법, 효 보는 법을 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효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64개 원전을 전부 지금 강의할 수는 없고,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통변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64개의 첫 번째 께이자 모든 궤를 대표할 수 있는 권위천계를 가지고 효사와 설명하면서 위치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중천권이란 말 그대로 효 하나를 갖다가 용에다가 비유를 해서 효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용 6마리가 지금 모여서 이 5번째 자리를 왕의 자리라고 하는데,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효의 위치를 잘 나타내고 있어서 한번 제가 중천권을 얘기를 했는데, 이 중자는 육효하시는 분들은 이 중천권을 권위천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역하시는 분들은, 옛날 고시식한 분들은 권위천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같이 주역을 하고로도 운영을, 그러니까 학술이라고 하면 주역은 학문으로 해서 어떤 유교의 경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점술로서의 술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술을 다 겸비한 사람은 굳이 중천권이니 권위천이니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건 스스로 나는 학자다라고 잘난 척하는 개념이지, 뜻을 잘못 썼다 그래서 중첩됐다라고 중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위로 쓴 거는 거듭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권위천은 유쾌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점쟁이들만 쓰는 말. 그러면 점쟁이가 아니면 점을 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써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권계는 원형이정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형통하고 고준 것이 이롭다. 그래서 원형이정이라고 하는데, 원은 착한 것의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고, 형은 어떤 아름다운 것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리의 어떤 화합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정은 이 크게 모여서, 그죠? 아름답게 모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의로서 화합을 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자는 항상 이 4가지 덕목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행해야 하는 사람, 어느 때든 4가지 덕목을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를 성취하며 형통할 수 있다라고 권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원형이정이라는 것은 군자가 군자에게 어떤 가르침으로서의 한 방편이기도 하고, 군자가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원형이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권계인데, 정자는 정자를 갖다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점으로서의 전복자 플러스 조개표를 점치는데 이롭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제가 항상 점쟁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굳이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의 위치를 알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 오늘 저기 아파서 뭐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팠을까 뽑았는데 권계에 초효가 동했다. 그러면은 동했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었다.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양이었기 때문에 음으로 바뀌면서 천풍국계가 됐습니다. 근데 천풍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초효가 동한 것이 중요합니다. 초효는 바로 효의 위치로서 발을 의미합니다. 발 또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결국엔 다리를 다쳐서 천풍구는 뭐 만날 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절름발이 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다쳐서 쩔뚝거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안 나온 이유는 다리를 다쳤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 효의 위치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 점을 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괴를 판단하는 거나 효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효의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4개 전체가 다 위치는 똑같습니다. 단지 권계를 예를 들은 것은 이 소년기서부터 이 나이 든 노인네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께로서 그 자기의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업 첫머리에 이 중천국계를 반드시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효를 읽는 방법이 1, 2, 3, 4, 5, 6 해서 6개의 효로 되어 있는데 주역에서 시작이라 초효는 시작이라 그래서 초를 붙여서 초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효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주역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2, 3, 4, 5효까지 되는 6은 마침이라 해서 끝이 완성이고 그래서 여기는 가장 끝이라는 개념으로 상효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초효와 상효 나머지는 2효, 3효, 4효, 5효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효마다 양은 9라고 표현을 하고 음은 6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기 권계 같은 경우는 초가 양이기 때문에 초9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2요소부터는 9, 2, 9, 3, 9, 4, 9, 5효라고 그러면 초9면은 초효가 양이라는 뜻입니다. 상9 그러면은 상효가 양이구나. 근데 음은 중지공계를 예를 들어서 얘는 초 6이 되겠죠. 음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6, 2 이런 식으로 6, 3, 6, 4, 6, 5 그 다음에 상 6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 들어가 있으면 9, 2 그러면 2호가 양이구나. 6, 2 그러면 2호가 음이구나 라고 읽는 것입니다. 또 9와 6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 양을 왜 바로 1, 2, 3, 4, 5까지 생수라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그래서 1, 3, 5 하니까 양의 숫자만 더해서 9가 되고 2와 4를 더하니까 6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권계는 제가 천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3등분 천인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바로 권계 같은 경우 천인지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비어있다라는 그래서 6의 개념이고 9의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양은 9고 음은 6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전에 그런 식으로 9, 2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거는 그 효를 읽는 방법이고, 이제는 효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라는 것은 초효, 건계의 초효는 잠용무룡이라고 했어요. 효사가 잠용무룡, 물에 잠긴 용이니 쓰지 말아라. 물에 잠긴 용은 결계물, 아직 용이 안 되고 이무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아직 물속에서 힘을 키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효가 동하면은 바로 천풍국계가 돼서, 이 천풍국계는 아까 여장국계라고 해요. 여자 임금 후자에다가 계집 여자를 붙여서 만날 건데 거의 굉장히 강한 여장부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용이 바깥에 나가면 이 힘센 여자한테 걸려서 패가망신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효를 갖다가 우리는 일반 서민으로 치면 소년기에다가 비유를 해요. 소년. 그래서 여기를 12살까지 개념으로 봅니다. 집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남이죠, 막내. 막내 아들이거나 아니면 손자이거나 막내거나. 회사로 치면 이제 신입사원의 개념이고, 나라로 치면은 여기는 일반 서민의 개념입니다. 서민의 개념. 그 다음에 몸으로 따진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그죠? 이 기초가 튼튼해야 잘 돌아다니지. 아까처럼 초효가 동요가 됐다 그래서 다리가 다쳤다라는 표현도 바로 이 효의 위치를 갖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효는 잠용이니까 무룡이라 쓰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면은 움직였다가 천풍구에 걸려서 망신살이 뻗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는 혈룡제전, 이견대, 혈룡, 용이 나타났는데 제전, 밭에 있다. 그런데 이견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인을 봄이 이롭다. 그래서 이호가 동했을 때는 바로 천하동인께가 됐어. 천하동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뜻을 같이 한다는 것. 건계와 합계는 똑같은 불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같은 무리가 모여 있다. 그래서 동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호가 동했기 때문에 이호는 이 건계보다는 조금 더 불의 성향이 좀 낮다. 그래서 천하동인은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모이긴 모였지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의 총무의 개념, 회장이, 그러니까 그 모임의 회장이라기보다는 총무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견대, 바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 그 만남이 아까 시작에 여기는 왕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이호는 신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강한 왕을 만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가 이호가 음요고 오요가 양이니까 중을 이루고 있지만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는 음이니까 뭐요? 총무밖에는 안 된다. 총무. 신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총무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견대, 덕이 있는 리더를 만나야 내가 뜻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혈룡, 밭에서 일하는 용이니까 24세. 제가 원래 예전 같은 10대, 20대로 하는데 제 그 만구경리학에서는 12 단위로 이 대운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12, 24세까지, 여기는 1살부터 12살, 여기 13살부터 24살의 개념.
막내니까 여기는 한 중이 되겠죠. 중남이든 중녀가 되든. 이 회사로서는 이 중간 간부니까 뭐 대리, 과장급.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서민으로서는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구청장쯤 되겠죠. 구청장. 이걸 여섯 개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다 무슨 동장부터 시작하면 여기 시장에서 나가다 보면 좀 칸이 애매해져서 저는 그냥 바로 구청장을 했습니다. 몸으로 치면은 허벅지죠, 허벅지. 건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벅지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이효의 자리는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삼효가동했을 경우 삼효가동하면은 천택리께가 됩니다. 천택리는 발불리죠, 발불리. 아버지 건깨가 나가는 거를 막내 소녀가 아버지 걷는 걸음 하나하나를 전부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밟고 지나간 데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니까 안전하다죠. 그러니까 밟아서 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 원전에서는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는 그런 괴상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호랑이 꼬리를 밟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 그래서 천택리께는 항상 긴장을 잃지 말아야 되는 께인데, 이 바로 삼효의 효사가 군자가 종일토록 건건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척약 저녁에 척약 이웃침이 있으면 여무구라 위태롭지만 그래도 탈이 없다라. 바로 이 삼효의 자리는 이 학계의 대장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인데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는데 위를 넘으면은 위험이 따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있던 걸 지키면서 뒤돌아보고 안정을 취하라는 뜻에서 이 삼효는 진중하게 있는 괴이지 섣불리 움직이거나 하는 자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64개의 이 삼효가 동해서 그렇게 좋은 거는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가 자리를 지켜라라고 되죠. 그래서 이께는 위험이 따르지만 내가 뒤돌아보고 잘 나를 건사한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닭대가리야, 닭대가리. 여기는 용꼴이지만 여긴 닭대가리인데 닭대가리에 만족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6세. 그죠? 왕성한 시기. 그 다음에 여기는 장녀나 장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서의 우두머리, 부장급. 그 다음에 여기는 도의 우두머리, 도지사쯤 되겠죠. 그죠? 8도에 나눠서. 그 다음에 여기는 성기자리입니다. 성기. 사타구니 성기자리. 그래서 가장 몸에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위치가 어떤 집안이든 회사든 나라든 몸이든 그래도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계를 넘어서서 상계로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래서 37부터 48살까지를 나타내고, 사효가 동하면은 풍천소축계가 나옵니다. 소축. 말 그대로 적게 머문다. 그래서 사효 효사는 혹약재연 무구라고 효사에 있습니다. 혹약재연은 내가 연못에서 도약을 하는, 도약을. 왜?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는데 똑같이 용이 날기 위해서 내가 연못에서 하늘로 뛰어보는 거야. 팔짝팔짝 한번 뛰어보는데 그 도약을 해도 여기는 뒤를 돌아다보고 뉘우침이 있으면 탈이 없다는데 여기는 이쪽 왕의 자리를 넘나들고 까불어도 그래도 제자리로 연못으로 돌아가니까 탈이 없다라고, 그 정도 넘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효가 동하면
바람처럼 가버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한다라 해서 풍천소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바로 왕의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 집안으로 치면은 왕이 누구야? 가장이죠, 가장.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은 뭐야? 부인, 그죠? 배우자. 회사로 치면은 뭐 사장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임원. 나라로 치면 장관급, 그죠? 몸으로 치면은 바로 몸통, 복부가 되죠, 복부, 그죠? 복부, 몸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조금 나대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봐주겠다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자, 이제 다른 걸 다 하지만 바로 이 오요는 바로 이 괴들의 어떻게 보면 대장입니다.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하는데, 비룡제, 하늘에 있는 용이 똑같이 이요마냥 이견대인이라. 이견대, 대인을 봄이 이롭다. 자, 여기 왕인데 대인이 어디 있어? 바로 이 대인은 바로 신하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는 천화동인으로 이요가 음요였었지만 화천대유국회가 이 오요가 동하면 결국엔 부드러운 왕 밑에 강한 신하를 나타내. 그죠?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신하들이 스스로 강해서 나를 잘 보필한다죠. 그래서 여기에 이견대에는 바로 덕이 많고 충성심이 강한 신하들을 내가 거느리고 있어야 크게, 화천대유 크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60세에다 비유를 하고, 집안의 가장이고, 회사로 치면 사장이고, 나라로 치면 아까 얘기한 왕,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 다음에 몸으로 치면은 바로 가슴, 또 어깨, 가슴이죠, 어깨, 가슴. 그래서 이 어떤 나라든 몸이든 집안이든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요가 가장 강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효를 판단하는 방법에 이게 나오겠지만, 이걸 중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을 잃었다는 건 이요와 오요가 어쨌든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요가 동했을 때는 천하동인으로서 이견대, 힘이 강한 임금을 만나서 그 밑에서 열심히 잘 일자라는 신하고, 오요가 동하면은 내가 덕으로서 강한 신하들을 거느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효가 동했을 때는 택청쾌계가 됩니다. 많은 양들의 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위태로운 자리. 택청쾌를 보면은 결단하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한다. 빨리.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들이 이 음을 갈아치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시방석 같은 데 앉아 있지만, 내가 많이 베풀면은 위태롭지만 자리를 지킬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효는 효사가 바로 항룡류. 하늘에 있는 용이 후회를 한다. 아니, 하늘에 날라서 왕도 됐고 다 됐는데 왜 후회를? 바로 견군용 가운데 이런 택청객계로 변하기 때문에 바로 견군용, 많은 용들 가운데에서 머리가 없으면 무구하다. 머리를 수그리면, 그래서 택청캐는 머리를 수그린 깨입니다. 이렇듯 이 효사들이 전부 효사가 동했을 때의 그 직계를 거의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효사는 거의 변환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상현은 항상 나를 수그리는 자리, 그래서 머리를 숙여야 된다.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래야 택청캐로서 결단을 안 당한다죠. 그래서 택청캐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극상캐라고 합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 아랫놈이 나를 배신해서 내 자리를 넘본다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60에서 넘어갔으니까 61세에서부터 72세까지를 나타내는데, 그럼 72세 더 살면 얼마든지 73세, 84세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역은 계속 변화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The Book of Change라고 해서 바뀌는 책이. 그래서 주역은 73세도 만구경략에서는 얼마든지 84세로 변하고 96세로 가고 108세, 뭐 200년, 300년까지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구경략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는 가장이었으니까 집안의 제일 어른, 물러나신 분, 바로 조부모를 얘기하는 거고, 회사에서는 회장이죠. 뭐 명예회장이 될 수도 있고 회장이, 나라에서는 전직 대통령. 그지만 이걸 예전에 물러난 왕이 누구야? 상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항상 왕위를 물려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임을 당합니다. 단종도 그 예가 될 수 있고, 그죠? 왜? 항상 왕이 둘이면은 꼭 그 추종자들이 있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조도 어쩔 수 없이 그 조카를 살려두고 싶지만 뭐 생육신, 사육신 하듯이 계속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처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러난 왕, 그 다음에 몸으로 치면 바로 머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연령대별로 아니면은 그 지위를 볼 수 있고, 그래서 효의 위치를 갖고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요 사면은 가장 위험한 자리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아래를 내려다봐야지 위를 넘보지 말아라. 왜? 상계와 학계는 엄연히 지금은 아직까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는 어떻게 보면 상계가 이끌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본분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효의 위치를 가지고 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이 효의 위치를 가지고 그 상태의 어떤 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렇게 보는 방법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정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효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동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 그 신체 그 오장육부를 다 대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처음 입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도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효의 건위청계를 가지고 효의 위치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대로 된 괴 판단법과 효 판단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